언론 속에 살고 계신 그대! 안녕하세요. 언론인권센터 막내 인턴 안내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 알아요. 기다린 거 다 압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언론부 판례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첫 번째 날이에요. 우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라고요? 기대된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영상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발 살인 사건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2003년 몇 개의 스포츠 신문과 주요 일간지에서 한 살인 사건이 보도됩니다. 친구인 A와 B가 술을 마시다 A가 B의 가발을 벗기고 여자들 앞에서 놀리자 B가 화가 나 A를 살해했다는 것. 당시 네티즌의 반응은 머리 가지고 놀린 놈은 죽어도 싸! 또는 죽은 놈한텐 미안하지만 정말 개같은 놈이다 식으로 망인을 비방하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습니다. 자, 여기서 드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대머리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퍼지자 한 방송사가 유가족을 찾아갑니다. 그 방송사는 진상을 밝혀주겠다며 유가족을 인터뷰하죠. 그리고 방송에 나온 내용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죽음을 부른 가발 장난이라고 제목을 표시하고 한 남자가 친구의 가발을 벗기는 장난을 치다가 살해당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탈모증 환자의 인터뷰를 덧붙이고 대머리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 참. 또한 방송에는 흐릿하게 처리가 되었지만 빈소에 있는 망인의 배우자와 두 아이들의 모습이 노출이 되었고 망인의 배우자와의 인터뷰는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채 방송되었습니다.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망인은 대머리인 친구를 조롱하다 살인을 유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정기 모임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1차로 맥주를 마시고 2차로 양주 2병을 마시고 3차로 감자탕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A와 B가 술버릇을 놓고 다툽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다 못한 친구들이 말리려고 하자 B는 이런! 라고 욕을 하며 끓고 있던 감자탕 그릇을 엎어 일행 중 4명이 심한 화상도 입게 됩니다. 이에 A는 B의 멱살을 잡으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찌 그럴 수 있나! 며 B의 뺨을 2차례 때립니다. 이를 보던 일행들이 말리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B의 가발이 벗겨집니다. 감자탕집에서 나온 일행들은 B가 너무 취했다고 판단,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려고 하였지만 택시 기사가 B가 너무 취해 집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하여 B는 다시 일행과 합류합니다. 이때 B는 포장마차에서 칼을 훔쳐 뒷주머니에 숨기고 A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데리고 간 후 칼로 범행을 야, 너 떨어지면 안 돼. 아직 한참 남았어. A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데리고 간 후 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현장에 붙잡힌 B는 가발이 벗겨진 모욕감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범행의 동기를 가발 벗기기 장난으로 돌린 것입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해자가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한 것도 분하고 원통한데 언론사들이 망인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2번 죽게 만들었다며 많이 억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이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본 사람 중 피해자를 아는 사람 또는 동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obvious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송은 피해자를 가명으로 소개했고 망인의 유가족들이 화면에 나올 때에는 흐리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보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발 문제로 살인을 하여 보도된 사례는 피해자밖에 없었고 방송 전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모두 피해자의 본 성명을 밝혔으며 미망인의 인터뷰는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기에 유가족들의 이웃 주민들은 이 방송이 망인에 대한 보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은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할 때 내용의 전체적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쉽죠? 방송은 이 사건을
죽음을 부른 가발 장난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심지어 재현 드라마에서는 가해자의 진술마저 윤색하여 피해자가 인기가 많은 가해자를 질투하여 가발을 벗긴 것이라고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인격적 결함이 있어 비난을 당해도 당연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방송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것과 달리 피해자의 죽음을 오락거리로 만들어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려는 의도 하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죠.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겠다고 한 방송이 한 사람의 죽음을 황당하고 어이없는 스토리로 변질시켜버리다니요. 유가족들은 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항상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고마운 친구인 언론은 가끔씩은 가장 무시무시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언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로니들은 맞아요. 구독자님들 이름이 로니예요. 로니. 언로니.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서 김칫국 드링킹을 사발째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거부는 거부합니다. 우리 로니들은 언론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언론의 시대를 살아가길 바래요. 오늘도 저는 야근할게요. 찡긋. 다음 주 화요일에 꼭 만나요.